국가 철도망 계획이라는 거, 이게 단순히 그냥 땅 파고 선로를 까는 계획이 절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미래 10년, 20년을 그리는 아주 거대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엄청난 계획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노선이 선택되는지 그 핵심 기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현대 철도 전략을 꿰뚫는 핵심 철학입니다. 철도는 노선이 아니라 망으로 움직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A에서 B로 가는 빠른 노선 하나 만드는 것보다 여러 도시와 지역을 촘촘하게 연결해서 거대한 망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이 연결이 도시와 국가의 운명을 바꾼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제대로 파헤쳐볼 이 계획의 공식 명칭이 바로 국가철도망 계획입니다. 보통 NMRMP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건 10년마다 한 번씩 수립되는 우리나라 철도 계획 중에선 그야말로 최상위 계획이에요. 앞으로 어떤 철도 사업을 먼저 할지, 또 어떤 노선이 더 중요한지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계획이 그냥 지도에 선 긋는 것 이상으로 진짜로 뭘 하려는 걸까요? 그 진짜 목적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오는데요. 국가철도망 계획은 엔지니어들만 보는 기술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국가 균형 발전 전략 지도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철도가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없던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결과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죠. 아니, 그럼 그 수많은 노선들 중에서 도대체 어떤 노선이 이 마스터 플랜에 들어가는 걸까요? 그냥 막 정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체계적이고 명확한 평가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모든 철도 사업은요, 딱 세 가지 큰 기둥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이 셋의 균형이 정말 중요해요. 바로 경제성, 정책성, 그리고 기술성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야 하는 건데요. 첫째, 경제성. 이건 말 그대로 숫자를 보는 거죠. 투입하는 비용 대비 얼마나 이익, 즉 편익이 생기는지 BC 비율을 따져보는 겁니다. 둘째는 정책성인데요. 이게 바로 국가균형 발전이나 교통소외지역 해소 같은 국가적인 큰 그림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술성은 당연히 이 계획이 기술적으로 안전하고 또 안정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거고요.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좋은 계획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 기준의 가중치를 보면 최근 철도 계획의 방향성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경제성이 최고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보세요. 정책적인 목표,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 같은 것들의 비중이 무려 40% 이상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단순히 돈이 되는 노선만 짓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는 노선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죠. 이런 우선순위의 변화는요, 가장 최근 계획들을 딱 비교해보면 정말 확 와닿습니다. 바로 이 3차 계획에서 4차 계획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이 우리나라 철도 전략의 아주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된 거죠. 이전까지는 경제성을 중심으로 봤다면 이때부터 전국을 하나의 유기적인 망으로 보고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변화가 정말 한눈에 보이죠. 3차 계획 때는 경제적 효율성이 키워드였어요. 근데 4차 계획으로 넘어오면서 접근성과 균형 발전이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평가 방식도 BC 비율만 보는 게 아니라 정책 목표 가중치를 40% 이상으로 확 높였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연결성에 대한 관점인데요. 예전엔 수도권은 수도권, 지방은 지방 이렇게 따로 봤다면 이제는 GTX 같은 광역철도를 중심으로 전국을 하나로 묶는 통합 네트워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거예요. 질문 자체가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이 노선 깔면 돈이 얼마나 벌릴까? 이게 핵심 질문이었다면 이제는 이 노선을 깔면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편해지고 지역 간의 격차가 얼마나 줄어들까? 이 질문에 더 무게를 두게 된 거죠. 이게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 사업에도 바로바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이 동백 신봉선 같은 경우 경제성만 따지면 순위가 좀 밀릴 수 있었는데 주변 노선과의 환승 연계성이 아주 좋다는 점,
즉 연결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서 사업 우선순위가 올라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거대한 국가 전략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어떤 실무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구체화할까요? 실무에서는 이런 체크리스트를 따르게 됩니다. 첫 번째, 당연히 일관된 데이터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지 수요를 예측해야 하고요. 두 번째, 앞에서 봤던 경제성과 정책성의 가중치를 잘 배분해서 평가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동 시간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환승은 얼마나 편한지 같은 접근성 지표를 꼼꼼히 따져보고요. 네 번째, 이게 중요한데 철도만 덩그러니 놓는 게 아니라 버스나 다른 도로망과 얼마나 잘 이어지는지 연계성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모든 걸 실행할 재원 조달 계획이 현실적인지까지 검토해야 비로소 하나의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많았는데요.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철도 계획의 핵심,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철도는 건설이 아니라 연결의 철학이라는 것. 둘째, 좋은 계획은 경제성, 정책성, 기술성이라는 세 축의 균형 속에서 탄생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철도는 원대한 정책 목표와 차가운 기술적 현실의 통합을 통해 설계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국가 계획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을 바꾸는 거잖아요. 오늘 이야기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이 사는 동네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철도 노선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분석이었습니다.